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대박 1부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이었던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대감이 커졌고요. 중국에서는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자 1% 넘게 오른 2,63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시가총액 대형주들도 함께 상승하면서 오늘 하루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그 전략들을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내일은 대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만들어 나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오락가락했던 시장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이 메타버스 게임주들, 미디어주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큰 시세를 낸 것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좀 보셨나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예. 약간 뒤숭숭하죠.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일단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항상 주식시장은 안 좋아요. 네. 항상 뭐 안 좋다고 맞아요. 계속 얘기가 항상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 의견이 이럴 때일수록 좀 의견이 계속적으로 엇갈리는 그런 언론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보다 일단은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나오는 지표 같은 거에 좀 집중을 해서 팩트를 보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시장에 이제 언론의 그런 어떤 얘기들만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의견에 맞는 것들만 찾아서 보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고 일단 좀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없잖아요. 예. 지금 없지만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하고 나면 이제 7월까지 확정되어 있는 그런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9월 달 이제 FOMC 회의 때부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후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요즘엔 나오는 지표마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또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계속 시장은 보수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한 주 동안 전문가의 노란 톡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졌을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은 대박 일부 캐스터 오은비입니다. 오늘 출연한 신광섭 전문가의 지난 방송 출연 이후에 있었던 노란 톡방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커스 종목의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뉴스와 분기 보고서를 올려줬는데요. 창호형 에어컨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엣지를 출시를 했고요. 기존 제품과 달리 공기 흡입구를 전면에 배치를 해서 블라인드나 커튼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기전자공학회 국제통신회의에 참가를 해서 커넥티드카 6세대,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사업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LG전자는 22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2.2%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4%, 순이익은 22.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내일에 유리한 종목의 GKL입니다. GKL과 관련된 뉴스를 올려줬는데요. GKL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대비를 해서 789.4%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 손실은 71.6%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해외 마케팅 활동을 미주, 동남아, 몽골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포커스 종목의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이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고 시간의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올려줬습니다.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철강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과 이후에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재고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중소형 철강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노란톡방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신광섭 전문가가 아주 특별한 종목들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노란 톡방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지 체크를 하고 오셨는데요. 종목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LG전자를 예전에 또 소개를 해주셨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요. LG전자 요즘 흐름이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LG전자를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네. 가전에 들어가는 이제 뭐 컬러 강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뭐 시장에서 뭐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안 좋죠. 지금 상황이 이제 안 좋으니까 네. 1분기에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회성 그런 이익이 조금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면서 조금 이제 2분기부터 좀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국에 뭐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싸고 근데 이제 향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의 가능성을 본다면 사실 엔젤전자도 지금 좀 과하게 많이 빠져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이제 하단을 이탈하면서 조금 이 부분에 이제 하단을 좀 이탈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하락 목표치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하락 목표치까지 좀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보시면 이 부분을 내려오고 나서 지금 여기에 그런 하락분과 이 부분이 뚫리고 나니까 요만큼의 이제 하락이 비슷하게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이렇게 뚫리고 나면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 부분을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부분을 맞고 다시 떨어지느냐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다시 밟고 원래 이 추세로 다시 돌리느냐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 구간대에서는 조금 버텨야 된다. 일단 손절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조금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 없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국철강도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뭐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이 관세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부국철강이 오늘 좀 워낙 이 변동폭이 심했는데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방송에서 좀 추천도 드리고 했었는데 일단 부국철강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의 상승은 진짜 상승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 부국철강이랑 지금 오늘 움직일 때 부국철강, 문배철강, 금감철강, 뭐 동양에스테, 뭐 이런 NI스틸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 같이 움직여 줬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이든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고 이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오늘 조금 나눠서 팔자 일단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향후에 다른 상승이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 박스 상단 6,000원 그리고 하단 4,500원 부근인데 이 사이에서 이제 당분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박스권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뭐 예전에 뭐 아세안 경제협력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입도 있고 그리고 이후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협력하는 게 있고 이 철강의 이런 가격 주식들의 가격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중국 때문인 이유가 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랑 중국 쪽의 어떤 부분들을 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고립시키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좀 많이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수혜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바이든의 방안은 이제 일시적인 재료로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상단을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큰 이슈는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조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지 않나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문배철강도 보면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같은 업종군의 다른 종목들도 같이 봐줘야 된다. 이게 부국철강 혼자만 움직인다면 이게 크게 못 가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혼자 가면은 멀리 못 가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이제 멀리 가는데 지금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철강주들은 좀 관심 갖고 하단에서 좀 잡아보려고 좀 노력해보자. 다시 한번 모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철강주들 계속 관심이 필요하지만 하단에서 모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상스러운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뉴욕 증시 물가 경기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월마트 등 이 소매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물가 상승, 성장 둔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 증시 또 그의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에 대해서 짧게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뉴욕 증시가 진짜 이 소매 업체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진짜 큰일이다.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많은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사실 가격이 싸다는 건데 일단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내려왔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야 뭐 0.75%, 뭐 0.58% 뭐 이 정도 수준 내려왔지만 그 전날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전날에 이제 그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4.7% 정도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근데 갑자기 한 번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네네 그게 이제 그 월마트하고 이제 타겟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소매 판매가 부진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요. 요즘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심리적으로 그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얘기만 나오면 뭐 단번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너무 빠졌나 해서 또 갑자기 또 이제 상승이 또 크게 나오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각국의 이제 투자 은행들이 원래 S&P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치가 하락 목표치가 한 3,600, 뭐 3,700 이 정도를 얘기하다가 지금 뭐 3,000, 뭐 3,200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향후 2년간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한 35% 정도 되지 않나라고 지금 시장에 좀 진단을 했고요.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 S&P가 한 3,000선까지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900선 정도 되는데 일단 3,000선이면 앞으로도 한 30% 정도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경기 침체가 온다면 S&P 한 3,200선까지 빠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라는 부분들이 아직 좀 이제 그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좀 내려가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항상 주식과 현금의 그런 어떤 비중 조절을 조금 미리미리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이렇게 긴축을 했을 때 시장이 어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지표들이 좀 꺾이면 다시 이제 금리를 그때 당시에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 상승을 좀 멈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오히려 이후에 좀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을 좀 그렇게 하면서 주식시장이 또 다시 또 이제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여건이 조금 어렵다라는 게 조금 약간 암울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은 이제 긴축 속도를 좀 늦출 가능성은 좀 작아 보여요. 예전처럼 이제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금리 인상하는 기조를 좀 멈춘다든지 이런 어떤 액션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연준은 이제 어쨌든 간에 고용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긴축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제 그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면 그 부분에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러한 기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파월 의장의 좀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연준 같은 경우 이제 17일 날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걸 볼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다시 낮출 수단과 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낮출 수단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거는 그게 확인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밀고 나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립금리 수준을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해도 자기는 망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그런 이론적인 아주 이상적인 금리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2.5% 정도가 이제 중립금리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시장이 좀 암시를 했는데 현재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말을 하는 어떤 부분들을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 안에 숨은 의도는 이제 그 현재 파월은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통해서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어떤 또 이제 물가와의 싸움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가 오를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다,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쪽에 이제 배팅하는 자금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강하게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파월의 그런 좀 강하게 이제 시장을 좀 압박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지표나 이런 것들도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났고 예상보다 좀 늘어났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명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뭐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일단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좀 괜찮긴 하지만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전달에 17.6이었는데 2.6 정도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산업생산 지수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국의 그런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좀 약간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 그게 이제 0 이상일 경우에는 좀 이제 경기 확장, 0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경기 수축 뭐 이런 어떤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현재는 2.2%대니까 일단은 좀 아직은 확장 국면에 있기는 하지만 전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어떤 추세가 계속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것도 이제 뭐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뭐 그저께 발표를 하고 주식시장 급락하긴 했지만 어제 미국 백화점 그런 체인점 뭐 콜스 같은 경우도 좀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의 모든 종합적인 상황들이 지금 시장을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좀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파월이 그렇게 강하게 이제 시장을 압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파월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는 좀 아직까지 좀 강력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견딜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시장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물가를 낮추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예, 고통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게 이제 좀 부드럽지는 않겠지만 근데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울퉁불퉁하게 착륙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좀 부드럽게 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겨내면 그 상황들이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일단 그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건데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파월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믿는다기보다 믿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지표를 체크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천재들의 모임인데 일단 예전에도 이제 버냉키 시절에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고 예전에도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통화 정책을 하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연준에서 뭐 이렇게 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다 이제 연준의 말대로 됐거든요. 그래요? 대부분이 돼서 일단은 시장에 좀 충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내내 시장이 조금 약간 변동성이 좀 있겠죠. 좀 불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뭐 변동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연준에서 얘기한 6월, 7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뭐 9월 회의 때까지 그런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물가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뭐 아직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품 가격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뭐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뭐 석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실제 팩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옥수수 가격이거든요.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죠.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횡보하면서 좀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밀 가격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뭐 밀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뭐 그 이제 뭐 부도항이 막혀갖고 지금 수출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랐긴 했지만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오늘은 좀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좀 그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좀 안정화되고 있어요. 안정화되고 있는데 일단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해결이 되면 그 이쪽으로 배팅했던 자금들이 조금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물가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일단은 한 9월 달까지는 조금 시장에서 7월 달까지는 시장이 좀 힘들 수 있지만 9월 달까지는 조금 7월부터 9월 달 그 회의 때 조금 약간 지켜보면서 일단 천천히 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뭐 주가가 좀 내려가고 뭐 주식들이 좀 싸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7월, 9월까지 또 느긋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금 가지고선 시장이 조금 내려가면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듣고 오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7월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9월 정도 하반기가 좀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물가도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어쨌든 하반기는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요. 이러한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스러운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계시죠. 네,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던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매매를 해보고 그 포트폴리오를 공유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종목 다 시장 대비해서 흐름이 괜찮았지만 다른 저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던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CI입니다. 신광섭 전문가가 1분기 영업이익이 244%나 증가를 했고 석유화학과 에너지 솔루션 부문별로 아주 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었죠. 이유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서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계획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강화 계획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OCI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줬는데요. 제가 매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신광섭 전문가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기관의 매수세에 한번 주목을 해보라면서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17일, 18일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길래 목표가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고요. 목표가였던 11만 원을 도달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형테크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21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자 그 관련 종목인 구형테크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는 크게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과 전용 전기차 라인업 다양화, 그리고 부품 선행 기술 개발 등으로 나눠서 진행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또 올해 35만 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44만 대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광섭 전문가가 이런 이슈라면은 주가가 상승한 뒤에 차익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직 현기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 부지 선정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는데요.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때 꼭 주의를 하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4,250원 돌파를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장에 목표가인 5,000원에 도달을 해서 매도를 했고요. 26% 가까운 수익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던 종목들의 수익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오늘 나온 종목과 이슈에 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포커스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S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토탈솔루션 기업인 이 종목이 오늘 4%가량 오르며 4,35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솔루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협력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오늘장 6% 급등하며 34,25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다음으로는 웅진입니다. 웅진 오늘장에는 약보합세를 나타내며 2,0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웨어러블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며 18,45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려산업입니다. 오늘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 종목은 24% 급등하며 7,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너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S에너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 거라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예. 일단은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약간 눈에 띈 게 이제 바이든 방안에 따른 맞아요. 어떤 수혜주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미국하고 협력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그리고 원자력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가격 반영이 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보시다시피 이제 S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좀 낮은 자리에 있고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어제 오늘 그분에서 어떤 그 큰 힘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이 앞전부터 약간 흐름이 있었죠. 이쪽에도 이제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잡아주다가 오늘 좀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이 태양광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메시지가 왔는데 일단은 그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예. 그 원유 가격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이제 선거 예전에 이제 대통령 그런 어떤 공약 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때가 됐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방한을 하면서 이제 태양광 쪽에서 우리나라랑 좀 협력할 가능성이 좀 높죠. 일단은 그 태양광 같은 경우가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국하고의 그런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대안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일단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럽에서 좀 에너지 안보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런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원유라든지 이런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유럽의 한 40% 정도를 러시아에서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고 일단 원유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의존도를 조금 탈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태양광 쪽에 그런 어떤 태양광이 그리고 다른 풍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그레티 페리티라고 하죠. 이제 그 발전 단가가 일반 석유나 아니면 그 어떤 그 화석 연료를 통해서 하는 어떤 발전 단가하고 비슷하게 맞는 그런 수준을 이제 그레티 페리티라고 하는데 그 단가가 이제 좀 제일 저렴한 게 이제 태양광 쪽이라서 일단 태양광 쪽이 지금 급속하게 조금 커지고 있고 2021년도, 2022년도 뭐 2023년도 이런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잡고선 태양광의 그런 어떤 그 산업 분야를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제 상반기에 그런 태양광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법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좀 확정될 그런 예정에 있고 그게 이제 올해잖아요. 올해 이제 상반기 안에 뭐 확정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에 생산하는 그런 어떤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지 등에 이제 그 세금을 좀 면제해 주는 거죠. 이제 30년까지 이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건데 그게 이제 거의 뭐 통과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통과되면 이제 미국의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회사들이 조금 많이 그런 어떤 수혜를 입겠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광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뭐 저렴한 인건비 뭐 그리고 이제 약간 지원을 조금 많이 하면서 조금 많이 장악하고 있기는 한데 너무 중국 쪽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양광 전지 모듈 발전 시스템 업체예요. 일단 그 자회사는 이제 SP월셀이 있죠. SP월셀 수소연료 전지 업체 그런 네. SP월셀이 있고 일단 이 태양광의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원리가 이제
원재료 이제 폴리실리콘이 있죠. 폴리실리콘. 네. 폴리실리콘을 녹여서 이제 그 원통형 덩어리로 만든 거를 이제 인곳이라고 하거든요. 인곳. 그 인곳을 얇게 이제 가로로 썰면 이 얇은 판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웨이퍼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모아서 태양 전지를 만들고 그 태양 전지를 모아서 이제 모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양광 이제 그 모듈하고 그 태양 전지가 지금 그 가격이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치킨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S에너지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최근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2020년에 이제 킬로당 한 6달러에서 지금 39달러 수준까지 오르다 보니까 그걸 재료로 하는 이제 태양 전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태양 전지 그리고 태양광 그 모듈 그것도 이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폴리실리콘만큼 가격이 오르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 회사들의 그런 상황들이 좀 안 좋아졌었거든요. 이제 대신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이런 회사들도 조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이제 하반기 정도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그 태양광의 그런 어떤 회사들의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좀 S에너지가 조금 가장 먼저 어제 좀 많이 크게 올랐거든요. 어제 한 15% 정도 오르고 오늘은 이제 어제 오른 거에 오늘 좀 재료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그 중소형 철강주와 함께 그런 어떤 바이든 방안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상승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좀 길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죠. 지금 당장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무시하고 종목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를 때 따라가지 말고 일단 좀 조정이 나오면 조금 길게 보고 하나의 포트로서 이제 태양광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S에너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S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들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준비한 종목도 또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같은 결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역시 오늘 6% 급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앞으로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른 태양광 주식들이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주식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선거 기간 중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기대감에 좀 많이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한 1, 2년 가까이 지금 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쉬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폴리실리콘도 만들긴 했었는데 이 폴리실리콘이 계속 적자를 내면서 폴리실리콘을 정리하고 그 인곳이나 그런 어떤 그러니까 태양 전지 셀, 뭐 모듈 요것들을 만드는 그런 분야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시공하는 그런 어떤 분야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아직은 안 좋아요. 매출은 이제 뭐 한 2조대 수준으로 높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한 500억 적자, 이번 연도에는 뭐 한 1,200억 적자 이렇게 지금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태양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격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 하반기 정도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그래도 좀 특이한 게 일단 그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협력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이제 그 생산 라인에 2천억을 투자해갖고 지금 그 태양광 모듈 공장을 계속적으로 좀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상반기 정도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태양광 산업 육성 방안이 이제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회사,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좀 수혜를 입을 확률이 크고요. 그게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솔루션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태양광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물론 OCI, 폴리실리콘 하는 OCI 그리고 이제 그 뭐 태양 전지를 만드는 이제 그 하나솔루션, 뭐 발전 시스템 만드는 하나솔루션 이제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약간 작은 회사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본다면 좀 S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태양광 밸류 체인이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시작해서 인곳,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솔루션이 지금 웅진에너지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죠. 예, 웅진에너지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했었는데 중국 쪽의 그런 어떤 가격 그리고 치킨 게임 그걸로 인해서 지금 회사가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고 원래 국내에서 이제 웅진 외에도 뭐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그 인고시랑 웨이퍼 제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LG, SK, 뭐 한화, 한솔, STX, OCI 이런 큰 회사들도 이런 어떤 인고 웨이퍼 제조에 이제 그 뛰어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그런 저가 물량 공세가 이제 한동안 계속되면서 네. 다른 회사가 모두 다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국내에 지금 그 인고 웨이퍼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웅진에너지예요. 예, 근데 이제 웅진에너지를 만약에 하나솔루션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밸류체인에서 얼마 전에 그 OCI하고 폴리실리콘 제조 계약을 맺었잖아요. 장기간 제조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인고 웨이퍼를 웅진에너지를 통해서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인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 유일하게 좀 태양광 전체 좀 밸류체인을 조금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열어놓고 조금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시장이 안 좋죠. 시장이 안 좋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기술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보시면은 네. 그 역배열이죠, 역배열. 예. 지금 위에 그냥 켜켜이 쌓여 있어요. 지금 물려 있는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또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평탄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보이긴 해요. 그냥 지금 오늘 이제 태양광 부분들 조금 설명을 드릴 때 그냥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조금 약간 긴 안목으로 보고 향후에 이제 태양광 쪽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시장에 그런 부분이 좀 어떤 이슈가 좀 시장을 이끌어 가거나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면 약간 하나솔루션을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그 웅진이라는 그 회사도 예. 지금은 웅진에너지를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시장에 얘기가 나왔죠. 시장에 얘기가 나와서 그 하나솔루션에서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웅진에너지는 지금 상폐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회사의 모회사인 이제 웅진이 조금 약간 들썩거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약간 기술적으로 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솔루션을 살펴보면서 이제 웅진의 주가를 봤더니 뭔가 이제 있어 보이죠. 지금 보시면 약간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장기간의 그런 하락 추세.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웅진으로 치면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근데 지금 이 하나솔루션이 나중에 차후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웅진처럼 이렇게 밟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좀 하나솔루션을 보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좀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웅진 같은 경우는 웅진에서는 하나솔루션은 뭐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있긴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일한 그런 어떤 인고 웨이퍼 제조업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웅진에너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산업을 조금 키울 때 그 인고시랑 웨이퍼 제조 같은 경우를 중국에 전부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뭐 이 태양광 어떤 산업들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중국에 너무 그렇게 막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사실 이 웅진에너지는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 인고시랑 이 웨이퍼가 없으면 오히려 이제 이 태양광 전체의 좀 밸류체인이 조금 약간 어떻게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나라에서 좀 살리려고 할 것 같고요. 이 하나솔루션에서도 조금 욕심을 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주가의 모습을 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주가가 이제 그동안의 장기간의 그런 하락 역배열 속에서 좀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일단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웅진에너지를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웅진까지 태양광 관련주들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하잉크 코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려 상한가를 쓰는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하잉크 코리아는 어떤 의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약간 주목받고 인기가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말자. 그러니까 약간 예,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 이 하잉크 코리아가 이제 그 뭐 IBK 그 15 스펙이 이제 그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 업체 이 하잉크 코리아를 이제 합병해서 이제 변경 상장이 된 거죠. 변경 상장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토트넘의 그런 어떤 지적 재산권을 사용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라이센스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호재가 계속 나왔어요. 그 앞전에는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었고 네. 그리고 와서 이제 올라가던 와중에 또 다시 이제 토트넘 어떤 라이선스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약간 모양 자체가 약간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약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하락할 때는 팔 기회를 안 주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하루에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가는 어떤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보면서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좀 다른 종목을 보자. 그리고 이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천천히 조금 매수보다는 약간 분할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권역에 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고려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는 정리를 하자는 의견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자는 의견이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에요. 일단 이 고려산업이 이제 그런 사료 관련된 이제 업체인데요. 이제 가축용 배합 사료 제조 판매 업체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가 이제 흑해 항구를 좀 점령함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조금 재개하기가 좀 힘들 거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 뭐 KCP라든지 고려산업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뭐 뉴스나 이런 언론들의 이슈를 보면 앞으로도 러시아의 그런 어떤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처럼 약간 느껴지지만 맞아요. 사실 예, 그 실제 팩트를 보면 가격은 지금 좀 올라온 상태에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좀 들썩들썩 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점 상한가를 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물량이 크게 한번 쏟아졌고요. 그리고 나서 많이 내려오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저가 메리트가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권한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올라서 내려오면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죠. 10,000원 정도를 찍으면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시간을 조금 끌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이 산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슈가 사라지면 밑으로 급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권역에서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바로 팔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따라가지 말자. 일단 따라가서 만약에 위에서 이거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다가 다시 이제 차익 매물 많으면서 밑으로 크게 하락하면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이제 보통은 여기서 사서 만약에 이렇게 물렸다면 대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그림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사료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앞전에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좀 따라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상승이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빠져나오려고 좀 매도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사료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워낙 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쪽으로 이 종목도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다양한 포커스 종목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포커스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출연한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란톡방 100% 활용법 시간입니다. 장 전에는요, 미증시 마감 시황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제공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특징 테마와 특징주 브리핑 그리고 장중 흐름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요, 장 마감 시황과 주식 기초 교육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광섭 전문가 노란톡방 이벤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말에 퀴즈 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그럼 남는 시간 동안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한번 AS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을 AS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구형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이 앞전에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대에 있을 때 일단은 이 영역과 이 영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하단부에서 좀 잡아보자.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이게 횡보를 보인 후에 이게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바이든 방한 소식으로 인해서 먼저 조금 올랐어요. 먼저 올랐고 일단 재료가 노출되면서 어제 오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차익 실현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좀 차익 실현 구간이고 현대차가 물론 이제 뭐 미국에 투자를 한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또 다시 이제 상승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재료는 조금 끝나 보이거든요. 일단 정고점 부근에 왔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 자리를 만드는 걸 보고선 다시 접근해도 되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추천해드리는 이 부분 이 종목들을 보시고 또 이제 그 채팅창에서 사도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언급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뭐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하단부에서 조금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GKL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주가가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좀 하락할 때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전부 양봉이거든요. 양봉 계속 양봉이죠.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지금 14,000원 구간대에서는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사 모으고 있으니까 일단 주가의 그런 어떤 부분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 밑으로는 크게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니까 일단 이 지금 현재 권역 14,450원이면 14,000원 부근이랑 좀 가격이 조금 비슷한 그런 좀 저렴한 구간대에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조금 천천히 매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기존 종목들 AS하는 시간도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럼 또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오은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S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전지 모듈 발전 시스템 업체죠. 이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대폭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 길게 보고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솔루션입니다. 매출은 높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안정화가 온다면 하반기에는 기대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종목이라 태양광 관련 이슈가 크게 나온다면 그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웅진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웅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죠.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광섭 전문가가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광섭 전문가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올 수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해서 이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행복 투자하세요. 이상 캐스터 오은비였습니다. 네, 내일은 대박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